자, 테슬라가 4월 23일 드디어 이제 실적 발표가 열리는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150불이 깨졌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종목 매수매도 공개해드리는 곳에서 이제 테슬라 한 175불에서 180불 그 사이에 한 3분의 2 정도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테슬라의 올해 예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악재가 다 반영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170불, 180불 그 정도 가격이었을 때 반영이 덜 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한 3분의 2 정도를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인데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소식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시황에서 한번 전해드렸었죠.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에서 테슬라의 모델 2 이게 출시 지연 또는 취소라는 말도 있지만 취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모델 2가. 그래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이 FSD, 로보택시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줬어요. 장기적으로. 테슬라 실적, 인도량, 마진,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의 이제 하향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주가는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 로봇, FSD, AI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테슬라에 투자하는 대형 투자 기관이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도 당연히 믿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주가 변화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동의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먼 미래 3년 뒤, 5년 뒤 먹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주가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로보택시의 개념이 흥미롭다. 근데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최종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델 2나 집중하지 왜 로보택시를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웨드부시의 이 애널리스트, 이 댄 아이브스, 이분은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공감 가기도 했고,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가 모델 2를 건너뛰고 로보택시로 넘어간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배경의 카지노 이미지를 좀 넣어봤는데 비유를 한 거예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 15를 건너뛰고 아이폰 25를 출시할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긴 하지만 저도 믿고 있고 충분히 테슬라의 FSD의 기술력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런데 언제 매출과 이익으로 올 거냐? 지금 현재 주가는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이런 기대감을 끌어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2030년까지는 큰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굉장히 호의적인 이분도 이건 조금 아니지 않냐. 일단 단계가 있다는 거죠. 모델 2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그 다음 먹거리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성급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었죠. 테슬라의 560억 보상 패키지 얘기가 있었고 지금 잠깐 전해드리면 최근에 소액주주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주총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하냐면 6월 13일에 열린다고 해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이것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이 시기에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보상 프로그램 잘 안 되면 로봇이나 AI 이런 거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자 이거 일론 머스크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상 프로그램 넣어주고 일론 머스크 좀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에 좀 집중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자, 그리고 이제 저번에 테슬라가 졌던 곳이 델라웨어라는
보시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 때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건도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항소를 하면서 주소지를 바꿔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주소지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큰 변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기사들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소식이 있었어요. 네, 이건 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인원 감축한다는 소식은 제가 이미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해고된 줄 모르고 출근했다. 그러니까 사원증을 딱 찍었는데 출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의 문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업이 사람을 얼마나, 그러니까 인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저는 이런 것들도 투자 요소의 하나로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근로자 입장인데 출입증을 딱 찍고 들어갔는데 입장이 안 돼.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기사 잠깐 볼게요. 10% 해고하겠다. 이거는 이미 다 공유해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날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일로 개별 통보를 했고, 그것도 되게 일요일 저녁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메일을 못 보고 평상시처럼 출근한 직원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 해고된 거구나. 그걸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일로 통보하는 게 좀 어때요? 미국은 문화가 다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에 개인 이메일을 보내서 그만 나와라. 너 해고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413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인원을 일단 뽑아놓고 더 잘 될 걸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맞게 인력 계획도 세웠겠는데 이제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방법에 있어서 월요일 날 출근을 안 시킬 건데 일요일 날 메일로 통보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거 보셨죠? 이 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원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로봇 공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두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로봇 공학적으로 뛰어난 건 맞지만 테슬라가 이제 더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FSD, AI 이게 두 가지 축인데 잠깐 요 기사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전기 모터 방식이 아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기름으로 유압 방식 으로 동작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한번 영상을 좀 볼게요. 지금 얘가 이제 새롭게 선보인 로봇이죠. 이거 보세요. 다리. 관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년 전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비전이 AI 로봇이면 이런 로봇공학, 로봇 기술이 뛰어난 회사를 인수해서 어떤 하드웨어에다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AI나 두뇌 이런 거를 같이 결합시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현대차가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트위터 인수하면서 한참 주가 떨어졌을 때 차라리 일론 머스크의 그리는 미래 비전이 로봇공학 이런 쪽이면 차라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으면 트위터 인수 대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를 해서 지금 테슬라가 하드웨어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기술력에 좀 얹어서 하면 되게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계속 아직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현대자동차 제조 라인에 이 로봇을 투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러 노조들이 있는데 그중에 금속 노조라고 하잖아요. 금속 노조.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얘가 진짜 진정한 금속 노조 아니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공장에서 로봇이 제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이 하는 좀 더 정교함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런 로봇이 대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거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어요. 테슬라의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4월 23일이고
저희가 이제 공유해드린 요 28주차 적정주가 템플릿 먼저 한번 보면 테슬라가 2024년은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12%고 2025년 41%인데 다 적용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33% 정도, 30% 초반. 그 다음에 리비전 그레이드도 C-입니다.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129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장률 추적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27주짜까지 공유해 드렸을 때 이 하락세가 계속 낮아진다는 거를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어느 정도 딱 정점을 찍고 올라줘야 되는데 최근에 TSMC가 그랬죠. TSM 잠깐 볼게요. TSMC가 계속 빠지다가 다시 상승 반전을 했어요. 순이익 쪽은 아니지만 매출 쪽은.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2024년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낮아지는 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추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전보다 더 하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미뤄볼 때 테슬라가 3일날 과연 지금 147불 정도에서 더 하락할 것인가 더 상승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우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상승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